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rectangular wing, 직사각형 날개에 대해서 학습을 했죠. 그와 좀 연관된 사항이니까, 먼저 가로, 세로, 비, aspect ratio라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spect ratio는 뭐냐? 가로, 세로, 비, 또는 우리가 일부 책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종횡비라고 합니다. 종횡비. 종횡비라고도 해요. 그러면 뭐 가로 세로 비니까 우리말로 아주 좋잖아요. 이해하기도 좋고 이거 딱 보면은 날개의 가로 방향과 날개의 세로 방향의 폭이다. 비율이다. 비율. 쉽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가로 세로 비 우리는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가로 세로 비다. aspect ratio 가로 세로 비 이렇게 여러분들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죠? 자, 여기 두 항공기를 지금 비교를 해준 거예요. 극단적으로. 뭐, 극단적으로 비교를 해준 건데, 유투기 같은 경우는 가로 세로비가 약 23 정도. 그래서 이것은 하이 에스펙트 레이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하이. 그러면 이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F-22 전투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상당히 낮죠. 가로 세로 값이. 그래서 low aspect ratio 약 2.1 정도밖에 안 돼요. 뭐 F-16도 2.3 뭐 이런 정도. 아주 낮아요. 전투기는 낮다. 그렇다면 쉽게 이렇게 보면 이게 고속 기동성이 매우 높은 항공기는 가로 세로비가 낮다. 우리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가로 세로비가 높은 항공기는 기동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 대신 수평 직선 비행 같은 경우는 매우 그런 성능은 우수하다. 또 연료도 매우 저렴해요. 왜냐면은 유도 항력이 그만큼 작아요. 날개 길이가 가늘고 길으니까 유도 항력이 매우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수평 성능이 아주 좋은 거예요. 하루 설비가 높다는 것은. 그 대신 이 항공기가 기동성을 하겠습니까? 그냥 바로 그냥 급상승, 급기동을 하겠어요, 급선에? 여러분들이 그냥 보기에도 굉장히 어렵겠죠.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러한 단점이 있어요. 장점과 단점. 과연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거를 한번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The aspect ratio of wing. 그럼 날개의 가로 세로비는 뭐냐? Is the ratio of its span. span이라고 나왔잖아요. span. 그리고 또 its mean chord. chord와의 길이다. 다음에 it's equal. 또 똑같은 뜻이 뭐냐면은 equal to square of the wingspan. square of 제곱. wingspan이 제곱입니다. 제곱. 그다음에 divided by wing 면적. 즉 날개 면적으로 나눈 거하고 똑같다. 뭐가? aspect ratio. 이거 두 가지로 지금 계산을 하는 겁니다. 하나는 가로와 세로의 비율로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방법은 모든 직사각형 날개가 아니잖아요. 그러죠? 예를 들어 테이퍼라든지 아니면은 델타 윙 같은 경우 이거 뭐 어떻게 직사각형하고 틀리잖아요. 그럴 때는 윙 면적 면적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이거 같은 aspect ratio.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long narrowing 그렇죠? long narrow 긴 날개, 좁은 날개 high aspect ratio 우리 이렇게 얘기하고 whereas the short and wide 그렇죠? 짧은 날개를 low aspect ratio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aspect ratio and other figure of the platform 즉 다른 여러 가지 특징과 이것이 딱 조합을 해서 often used to predict aerodynamic efficiency aerodynamic 효율이든 예측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왜? 뭘 때문에? Because lift to drag ratio increase with aspect ratio. 즉 이 양항비라고 합니다. 양항비. 양력과 항력이니까 양항비. 새로운 용어인데 우리가 이것을 다루진 않을 거예요. 양항비는
가로 세로비와 같이 비례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공기 역학적 효율을 다루는데 앞으로 우리가 lift to drag ratio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는 뭐 우리가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이만큼 하고 넘어갑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면 그런데 이렇게 그 효율이 글라이드 성능도 좋고 그다음에 뭐 순항 성능도 좋고 좋은데 왜 우리가 aspect ratio, high aspect ratio를 사용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또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항공 뭐 역학을 앞으로 전공하실 분은 물론이지만 정비사 그다음에 또 우리 뭐 조종사들도 이런 문제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를 했잖아요. 하이 에스펙, 글라이더. 이거 전형적으로 5.6 정도. 이건 뭐냐면은 대부분 우리 여러분들 기본 과정 시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 비행기는 대략 5에서 6 정도 그 사이에요. 그 정도의 에스펙트 레이쇼를 가지고 있어요. 기동성도 갖춰야 되고. 자, 그러면 구조적인 면에서 보면 구조면에서 굉장히 길죠, 벌써. 길어요. 이거 짧고 길어. 뭔 차이가 있어? 쉽게 얘기해서 훌렁훌렁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긴 밴딩 스트레스가 받을 수가 있다. 밴딩. 즉 굽힘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강하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 빔이 날개를 지지하는 빔, 그 날개 보호 같은 것이 단단하려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무게도 늘어나겠죠. 그렇죠? 무게도 늘어나고. 그러한 문제점이 벌써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요 같은 그 왼쪽 짧은 그 로우 에스펙 같은 경우는 그만큼 노출되는 면이 작으니까 죽고 또 폭이 이만큼 길으니까 그만큼 더 견고하겠죠. 그만큼 그 구조적으로 그런 그 장치를 하지 않더라도 그렇죠. 이런 구조적인 면 차이가 있고 기동성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이거 쉽게 오른쪽 그 하이 에어에서 기동할 수 있겠어요? 급상승 급선회 할 수 있겠어요? 절대 안 되죠. 기동성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다음에 parasite drag. parasite drag은 뭡니까? 유해항력이죠. 예를 들어서 모양 자체가 벌써 공기에 노출된 면적이 많잖아요. 전면 면적이. frontal surface, frontal area가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공기 표면 마찰도 막 클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parasite drag이 높습니다. 다만 반면에 유해항, induced drag, 즉 유도 항력은 감소하고 유해 항력은 증가하는 이게 하나의 큰 단점이에요. parasite도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practicality는 뭡니까? 하나의 실용성 문제인데 실제 이 항공기가 실용성을 가지고 날개만 가지고 됩니까? 거기 착륙 장치도 걸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 전투기 같은 경우는 거기에 뭐 문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포트도 장착해야 되고 날개도 그러다 보니까 날개에도 뭐가 윙, 그죠? 퓨얼 탱크도 사용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늘고 긴 날개 갖고는 실용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걸 장착할 수가 없어요. 실제 그러다 보니까 글라이더 같은 경우 보면은 최소한의 장치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런 훈련기만 해도 경비행기 같은 경우만 해도 거기에 뭐 착륙 장치라든가 블랩 여러 가지가 장치가 다 장착이 할 수가 있잖아요. 뭐 여기 위 날개 같은 경우도 뭐라고 연료 탱크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견고함이 있다. 실용성 면에서 그만큼 좋다. 또 에어필드 사이즈가 계류장 같은데 이 큰 글라이더라든지 이 두 개 같은 거 하나 들어가면 다른 거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른 거 다 저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공항 주변 시설물 같은 경우 뭐 이런 것도 상당한 문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반 공항에서 사실 이런 게 들어가지도 못하죠. 그죠? 따로 이제 별도의 공간에서 별도로 이제 이런 글라이더만 운영하는 그런 곳에서 하거나 아니면 야외에 그냥 이렇게 보관을 하거나 뭐 이럴 수밖에 없어요. 왜 너무 날개가 너무 길어 보니까 그러면 날개 길을 좁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또 생각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한번 사례를 잠깐 한번 봅시다. 이거 뭐 여러분들 이제 대부분 그 A380이거든요. 이거 A380 같은 경우는 약 7.8. 뭐 약간 좀 높은 항공기 같은 경우는 뭐 A350 같은 경우는 뭐 9.5, 뭐 787 같은 경우는 9.5, 뭐 이렇게 조금 크기도 하고 그 정도 수준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훈련기 같은 경우, 경비행기 훈련 같은 경우는 5에서 6 정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극단적인 사례는 이건 이제 5기 날개라 했죠. 5기 날개. 5기 날개라 했죠. 이것은 반곡형 날개인데 반곡형 날개 또는 델타형 날개, 델타 날개 이런 경우 앞에서 말씀드렸죠. 전투기 같은 경우는 뭐 2.1, 2.3 정도. 근데 요거는 극단적으로 1.5 정도. 옛날에 콩코드 같은 경우 1.5 정도. 아주 낮습니다. 아주 낮다라는 것을 낮게 설계되고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고요. 설명을 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거 이제 aspect ratio를 그럼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거 시험 문제에 이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주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은 뭐 여러분들이 잘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노트를 준비해서 딱 써보고 이렇게 하는 거. 그리는 게 가장 좋은 효과가 많죠. 그래서 요거죠. 스팬과 요거의 길이. 이게 단순하죠. 가장 단순해요. 그죠? 가장 단순해.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꼭 rectangular, straight wing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테이퍼가 돼서 테이퍼. 또는 뭐 삼각 델타 날개 같은 경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는 면적으로 따집니다. 면적. wing area로 따집니다. 면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렇죠? 면적으로 따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평균 공기학적 코드. mean aerodynamic code. 그죠? 그걸로 평균이 나오잖아요. 공기학적 코드가 나오잖아요. 그걸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더 복잡한 것까지는 우리가 뭐 다룰 수는 없고, 그건 이제 우리 항공 역학을 다루실 분들은 더 복잡한 거 있죠. 그런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접근 방법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다루지 않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비사, 그다음에 조종사 뭐 이런 분들, 그다음에 운항 초기 예비 항공 역학생 이런 요 공식을 여러분들이 잘 눈에 익혀놓고 또 이렇게 자꾸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고 이런 비행기는 AR이 얼마가 된다. aspect ratio가 어떻게 된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자꾸 훈련하셔야 됩니다.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을 하다 보면 뭐 시험 문제 같은 거 쉽게 이런 건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험 문제도 이렇게 어렵게 남지 않아요. 이런 우리 정비사나 그다음에 운항 관련 종사자한테는 이런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오고 이미 이것이 어떻게 나왔느냐 이것을 우리가 유추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와 있는 걸 가지고 거기다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는 방식으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공식 같은 경우는 잘 숙지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가로, 세로, 비, aspect ratio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